없어? 46번부터 하면 돼? 46번이야. 41번도 41번? 41번. 이거 오메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게 오히려 복소수 파트가 더 쉬워, 얘가. 자, 우선은 41번 문제에서는 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뭐 그런 식이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총 몇 가지 있어? 막 5가지 정도 있잖아. 자, 근데 g하고 g 바를 곱하려잖아. 그럼 곱해 주시면은 이 오메가 바 더하기 1하고 오메가 플러스 1. 그럼 g 바는 뭐가 돼? 일단 바만 쓰면 되지. 이 오메가 플러스 1하고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게 뭐야? 현재 g하고 g 바를 곱한 거야. 이거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전개시켜주면 되겠다. 전개시켜줬더니 자, 얘랑 곱해서 4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위에 것도 전개시켜주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 식의 두근 오메가 바 가지고선 이제 다 대입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도 1인 건 다 1만 넣으면 1 다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6분의 7분의 3. 7분의 3이 정답. 자, 됐어? 46번. 46번도 얘와 같은 식이거든요. 얘와 같은 식이야. 근데 우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얘는 몇 주기선을 갖고 있대? 6주기선을 갖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6개 정도까지는 계산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지. 6개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런데 봐봐. 우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자, 제곱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세제곱했으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의 제곱. 다 제곱부터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까지 갔어. 그러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지 않나? 그렇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됐고 이걸 제곱하래. 됐어? 얘들 봐봐봐. 니네 이거나 결과 같지? 그렇지, 결과 같잖아. 이 됐어?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인데 이걸 또 제곱하래. 근데 얘랑 결과 같지? 그 다음 건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6제곱이면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도 얘랑 결과 같지? 됐지? 무슨 뜻이야? 이거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거 3개만 계산하고 끝내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인 식을 이용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인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1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1이야. 자, 그 다음 거는 뭐가 될까? 이거 가지고선 곱셈공식해서 만들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제곱했어. 그럼 또 1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것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를 제곱했어? 그럼 4가 되겠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1, 1, 4가 반복되는 거잖아. 20개까지 하래, 20개. 그러면 1, 2, 4가 반복된 건 18번째까지는 총 6개가 반복되지. 이게 6번. 됐어? 그럼 6 곱하기 6 해서 우선 36. 자, 이제 19번째하고 20번째만 계산하면 되는데 19번째, 20번째. 더하기 2만 더 추가해서 38이 정답입니다. 55번으로 갑니다. 55번.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 할 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자. 봐봐. 이 만나는 점이 뭔지 몰라. 그렇지? 알파, 베타. 이거는 k를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가야지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인 걸 얻을 수가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2-K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넓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베타-알파가 될 거고, 자, 높이가 K야. 그치? 그럼 베타-알파에다가 K를 곱해서 뭐가 된 거야? 곱하기 2분의 1까지 가야지. 그래서 2분의 1 베타-알파 곱하기 K까지 해가지고 얼마가 된다야? 15가 된다가 되겠지. 봐봐봐. 미지수 몇 개? 알파, 베타, K 3개. 식도 몇 개? 3개.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베타-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48 플러스 4K라고 쓰자. 그럼 얘가 얼마야? 16 플러스 4K이고 됐어 이거? 루트 그냥 루트 써. 루트 써버려. 그럼 얘는 이제 양수일 거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수겠지. 자, 그럼 루트 16 더하기 4K 자 곱하기 K 2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가 그냥 없애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 더하기 K가 되겠다. 곱하기 K가 1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됐어요 이거? 양변을 제곱하셔야겠지.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4 더하기 K에다가 K 제곱이 뭐가 돼? 15의 제곱을 만족하는 이제 K 값 구하는 건데 K가 자연수이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15의 제곱이면은 225인데 이제 제가 제곱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9 딱 맞죠. K가 5입니다. 그치? 그렇게 푸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풀어? 이거 전개시켜서 푼 게 맞긴 맞아. 3차 반응식인 거니까. 3차 반응식이 안 보이면은 뭐 해야 돼? 조리제법 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이 잘 나온다니까. 그치? 그럼 K 값이 5인 거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3번. 얘들아, 내가 이런 풀이를 알려주잖아. 이건 이런 풀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실전에서는 써먹긴 좋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썼는데 답이 안 나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지. 그러면 이제 조리조법 해야지. 근데 그냥 여기 윗변이 6이고 윗변이 6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2, 6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무슨 말이야? 2, 6으로 인수면 어떻게 돼? K잖아, K. 그러니까 K는까지 가야 되지. 그 밑변의 길이는 거기 밑변의 길이는 관계 없는데 그 문제는. 근데 저 왜 답이 나오는 잘못 푸는데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하고서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잘못 푸는데 답이 나오면 좋은 거야. 개꿀이네. 자, 83번 문제야. 83번. 어떻게 내가 계속 누누이 얘기한 게 있어. 다각형 도형들만 나와 있으면은 뭐가 많다고? 닮음. 얘는 딱 정확히 노골적으로 닮음을 쓰라고 각의 표시까지 줬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 대해서 배우지. AA 닮음. 그치? 두 각이 같을 때. 또는 SSS 닮음 이런 것도 배워. 합동 말고 닮음이야.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다 조졌으면 SSS 닮음이 돼. SAS 닮은. 그래. SAS 닮음도 있어. 알겠지? 합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삼각형들끼리의 닮음을 가장 많이 주는 건 뭐냐면 AA 닮음이야. AA 닮은. 제일 많이 주는 건 AA 닮음이야. 알겠어? 보통 문제들 보면 다 AA 닮음이야. 얘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이 각이 같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럼 너희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삼각형끼리 닮음을 빨리 찾으려고 해야겠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 큰 삼각형 하고 작은 삼각형에서 이거 얘가 공통각이잖아. 그치?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다 살짝 그려볼까? 그럼 여기가 B야. 얘가 D야. 얘가 A야. 그치? 이 각이 이 각 같고 그 다음에 이 각이 됐잖아. 이 각이랑 같고. 그치? 딱 닮음이잖아. 그럼 이제 BD의 길이가 8이야. 자,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6이야. 얘가 6이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C의 길이하고 CD 빼기 1이 된대. AC는 CD 빼기 1이 된대. 그치?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를 X로 볼까? 그러면 AC의 길이는 X 더하기 1이 되겠다. X 더하기 1. 그렇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얘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되겠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방정식 문제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x, y로 둬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그냥 미지수 하나만 드는 게 우리가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선택을 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도 필요하고 할 것 같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사항을 줄 때 이제 미지수들을 막 설정을 하는 거야. x도 하고 y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미지수를 줄일 수 있으면 미지수 줄이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야. 알겠어? 무조건 줄이는 게 나아. 줄일 수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그게 아니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더라도 그냥 미지수를 줄일 수 있으면 그냥 줄이세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게 나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봐봐. 현재 여기가 6대 8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대로 가면 여기도 6대 8이어야 돼. 그치? 6대 8. 여기가 6대 8. 아직 이 길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자, 봐봐. 그럼 얘에 대해 얘가 6대 8이다라고 먼저 식을 하나 세웁시다. 6대 8은 3대 4잖아. 3대 4야. 3대 4는 뭐가 돼? x-1 대 ab가 되는 거야. ab. 됐어? 그래서 ab의 길이를 그게 분수가 나서 별로 안 좋네. 이거 가지고 이거 3 나누기 3 하면 되지. 3분의 4 x-2라고 쓰자.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3분의 4 x-1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 x-1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은 비 한 번 더 쓰면 돼. 얘하고 얘가 닮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닮은 비 몇 대 몇이라고?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얘 대 얘라고 하면은 x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됐어? 자, 그래서 x-1 대 6은 8 플러스 x 대 뭐가 돼? 3분의 4 x-1이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동의했어, 얘들아? 이거 y 쓰고 풀어도 된다. 알았지? y 쓰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방금 내가 말한 걸 잊지 마. 미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제일 낫다고. 알았지? 됐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6, 8, 48 더하기 6x는 자, 얘랑 곱했으면은 3분의 4에다가 x-1의 제곱됩니다. 됐죠? 이거 전개시켜서 푸는 건 할 수 있잖아. 이거 구했더니 x가 9가 나왔던 것 같아. x가 9가 아니야. x가 10이 나왔고 여기가 10 나왔고 얘가 그 9가 됐던 것 같아. 얘가 9. 여기가 9가 되고 얘가 10이었던 것 같아. x가 10이었던 것 같아. 10. 풀었더니 맞을 거야 아마. x가 10인 게.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해 되겠어 얘들아 이거? 네. 83번 했고 89번 문제입니다. 89번. 닮은 헷갈리네. 어떻게 한다고? 연립이 될 거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봐봐. 양의 실수라고 하는 거에 너 꽂혀야 돼. 자, 위에 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x-2y하고 x 플러스 y는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x는 2y고 x는 마이너스 y거든요. 자, 난 이거 안 풀 거야. 그치? 이거 왜 안 풀 거야? x와 y 부호 다르잖아. 그 문제상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실수 x, y라고 돼 있지. 그치? x와 y 부호 같아야 된다는 거지. 됐어? 이것만 푸시면 돼. 이것만. 이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x에다 2y를 집어넣어. 됐지? 근데 지금 내가 수업한 거 잘 들어. 난 너희들한테 공부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강조를 하면은 중학교 때는 문제를 막 대충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막 습관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풀더라도 답이 다 맞거든요. 문제 꼼꼼히 안 읽어도 다 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꼼꼼히 읽어야 돼. 조건 다 읽어야 돼. 양의 실수라는 조건 이런 거 다 중요한 조건이야. 알겠어? 자, x에다 2y 대입할 거야. 그럼 2y 밑에다 대입해가지고 2y 제곱해서 4y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5y 제곱이 20이야. y 제곱은 4야. 됐지? 그럼 y는 2겠지. 그럼 y가 2니까 x는 얼마야? 4야. x는 4고 y는 2. 다 풀었는데. x는 4고 y는 2. 그러니까 a하고 b가 나왔어. 그럼 a하고 b에다 대입한 다음에 구하시면 되죠. b가 얼마야? 2x 제곱. a가 얼마야? 4니까 4x 더하기 6은 0. 이 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곱셈 공식 하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나누기 하셔도 됩니다. 근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둔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3인 걸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인 거니까 얘 세제곱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기억이 잘 안 난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얘가 정답인가 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다가 플러스 18 될 거니까 10이 정답이야. 곱셈 공식은 다 알잖아. 그치? 89번 했고 97번? 97번? 97번 97번 얘 시험을 잘 낸다. 얘 시험을 잘 내. 97번 어쨌든 얘도 부정반응식이야. 알파하고 베타가 부정반응식인 걸 이용해서 근데 두 근이라 나왔으니까 2차반식 두 근이 나왔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근과 계수만 계속 써야겠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n-5 알파 베타는 n 플러스 2인 걸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잖아. 근데 m은 지금 언급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m을 소거하는 거야. 그래서 m을 그래서 얘를 빼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더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m이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부정반응식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자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한 다음에 1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똑같이 하면 돼.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 봐봐. 이런 것들도 다 습관이야.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마이너스 베타잖아. 근데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 편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를 굳이 하지 말고 베타 마이너스로 바꿔줘. 그래야 편해. 그래야 실수 안 해. 알았어?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꿔줄게. 그럼 마이너스 곱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8 이렇게. 알겠지? 여기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우시라고. 그래야 실수 안 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문제장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을 곱해서 8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볼 건데 1 곱하기 8이 있고 2 곱하기 4가 있고 4 곱하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1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도 있고 얘 마이너스가 되는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보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뭐 나오면 음수가 나와. 그 자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여기까지만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8이 되려면은 얘가 뭐야? 2, 9가 되면 되지. 2,9 2 곱하기 4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3,5가 되면 되겠지. 자 이건 구조 똑같은 거니까 얘가 9,2로 바뀔 거고 얘는 5,3으로 바뀔 것 같다. 아니다. 이거 바뀌었다. 이거 위아래 바뀌었어. 아직 바뀌었는데 상관없어. 아직 어쨌든 이거 바뀌었어. 이거 두 개가 바뀌었어. 자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그랬으니까 얘들이 정답이야. 얘들이 이건 작아. 베타가 이해됐어? 그렇지?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2하고 9일 때 n값을 구하면 돼. 이거 대입해. 일단 2하고 9 대입해. 그럼 얼마야? 11은 n-5. 따라서 n값은 16 나오죠. 자, 알파하고 베타가 3하고 5일 때 대입해. 저다 3하고 5 대입해. 그러면 얼마 돼? 8은 n-5. 그치? 그럼 n값은 얼마 나와? 13이 나오지. 그래서 n값들은 얘와 얘인 겁니다. 다 더하시니까 29가 정답입니다. 99번. 그거 틀려. 자, 내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자연수이고 AB의 길이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자, 다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보이면은 그냥 피타고라스라는 얘기겠죠, 뭐. AD의 길이를 x로 둘까? x가 자연수야.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y로 둘까? 자, 얘가 x, 얘가 y.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뭐밖에 없냐면은 9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x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은 자 BD의 제곱은 같지. 그런데 y제곱 더하기 7의 제곱도 BD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7의 제곱 더하기 y제곱도 같다. 이거밖에 없네요. 식 하나, 딱 하나. 이 됐어? x하고 y는 자연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이 됐겠지. 넘겼어. 그럼 7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되겠지.
7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쓰자. 그럼 7 마이너스 9, 7 플러스 9라고 써놓을게.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라고 써줄게. 자,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인데 얘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얘 얼마지? 7, 16,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지 이제. 그치? x 빼기 y,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2. 이 됐어 이거? 그럼 나라면은 이걸 바꿀 것 같다. y가 더 큰 거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그냥 x 플러스 y라고 바꿀 것 같아. 그 다음에 32 이렇게 갈 것 같아. 나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나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럼 더 쉽네. 나도 저렇게 풀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얘가 1이고 얘가 32일 때 1 곱하기 32.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32의 약수 뭐 있냐? 4 곱하기 8. 그리고 또 뭐 있어? 8 곱하기 4인가? 이제 8 곱하기 4인가? 그치? 근데 이거는 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쪽이랑 이쪽 대소 비하면 얘가 무조건 작고 얘가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이 작은 것만 한 게 낫겠지. 됐어? 자, 1, 32가 되려면은 y-x가 1이고 연립하면 돼. y-x가 1인데 자연수가 아니니까. x 더하기 y가 32야.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 값을 구해보시면 2y가 33. 그럼 y는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탈락. 됐어?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고 얘가 16이야. 자, 또 더해 보시면은 2y가 18 되면서 y가 9가 나오고 x가 7로 나올 거니까 이게 정답일 것 같아.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자, 그냥 마지막 거 해보자. 마지막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고 얘가 8인데, 그럼 이것도 있는데? 자, 두 개 더하시면은 2y가 12니까 y가 6이야. 그 다음에 y가 6이면은 x가 2지.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정답이 아니지? 해보자. 그렇지. 얘는 삼각형이 안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자연수로. 서로 다른 자연.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자연수잖아요. 근데 97이잖아요. 97이면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정답이 아니고 얘가 정답이다. 오케이. 네? 얘가 정답. 네. 얘는 안 되고 얘가 정답이라고 얘가. 6이가 정답. 101? 저 101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문제야. 두 분이 정수이다. 알파 베타로 한 다음에. 자,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자, 우리 부동식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교육과정에 내가 바뀌어서 너희 부동식을 중학교 때 안 배우더라? 보니까. 네. 에? 배우는데요? 연립부동식 배우나? 중학교 때? 연립부동식 안 배우고. 그렇지. 1차 부동식만 배우나? 네. 1차 부동식만 배우나? 원래는 이제 예전에 연립부동식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우긴 했었거든요. 배웠던 것 같은데. 저 셀에서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연립부동식을 안 배우는 것 같아. 요즘에. 연립부동식.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학교에서 그냥 학원에서 그냥. 그래? 어쨌든 뭐 연립부동식 안 배우는 것 같아. 요즘에는. 선생님은 삼각함수를 중학교 때 배웠다면서요. 집합이랑. 삼각함수 중학교 때 안 배워? 삼각비. 삼각함수 아니야.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워. 엄마 삼각함수 중학교 때. 아니야. 삼각비야. 엄마도 삼각비 배웠어. 엄마 삼각비 배웠는데 엄마가 착각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삼각비잖아. 그게 중학교 때 나와. 그리고 집합도 원래 중학교 때 나와. 집합도 중학교 때 나와. 근데 그 대신에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집합은 좀 쉬웠지. 그 대신에 좀. 영에서는 뭐지? 이형준은 예쁘다. 참 이런 건가? 우선은 자 유형 1번이야. 부동식의 기본 성질. 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어떤 무슨 기본 성질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 항상 수학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딱 새로운 단어를 나가잖아. 그럼 무엇에 대한 성질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보통 걔네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어떤 새로운 단어를 나오는데 뭐에 대한 성질을 알려주겠대. 그러면 보통 걔네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 알겠어?
그 얘가 쉽게 나오는 버전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버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우선 여기는 마플은 다 쉬운 버전만 실려 있어. 자, 우선은 뭐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A가 B보다 크고 B가 크면 자연스럽게 A가 C보다 크다는 거 뭐 이거 넘어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자,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그리고 이제 많이 나눈 게 뭐냐면 5번 같은 내용이에요. 5번. 5번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치? 뭐 A가 5고 B가 2야. 그러면 A제곱, B제곱 비교해보면 당연히 A제곱이 더 크겠지. 근데 그냥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틀렸어. 그치? 모르잖아, 이거는. A가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잘 낚이지 말고. 아 이거 뭔가 안 낚일 것 같은데 시험에서도 낚일 것 같아. 29번 풀어봐봐, 29번. 저런. 그래, 29번 풀어봐봐. 그래서 복수수만 생각해도 치라 떨려요. 아, 잠깐만. 프린트 안 줬지, 내가? 프린트 줄게, 프린트. 누구 줘야 돼? 이렇게 둘이. 그 다음에 현주랑 봄이랑. 네, 쌤 부자예요? 왜 칼라 프린트 써요? 야, 저거 쟤 왜 부자야? 저거 안 비싸. 쌤은 부자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아주 옛날 시대야. 뭐 90년대야. 뭐 지금이? 저희 엄마는 칼라 프린트 아깝다고 안 뽑아. 그건 90년대야.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는 컬러 프린트가 아까운 게 맞긴 맞았거든. 지금은 안 그래. 선생님 진짜 연심이 좋으시네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 지금은 저 컬러 프린트 얼마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저 잉크야. 그다음에 저것도 레이저도 아니고 잉크야. 요즘엔 레이저 프린트도 싸. 90년대가 그래. 90년대. 90년대가 이제 A4 용지 안 쓰고 뭐 이상한 갱지 같은 거 썼지. 너희 학교 시험지 같이 생긴 애들. 저희 엄마가 그냥 깜보예요. 아니야. 짠돌이가 아니고 어머니가 옛날 인식이 있어서 그래.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 하셨어, 지금. 저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선생님 엄마가 세대에 저 못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 다음 주 하고 못 나오는 빨리 풀었어? 플러스 5번. 기억니은 디귿. 자, 됐죠? 네. 30번 너희가 풀고.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도 1차 방정식부터 설명할게. 어차피 너네 이거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할게. 봐봐. 1차 방정식부터 설명할 거야. AX는 B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방정식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A가 0이 아니면은 그냥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해야. 그냥 X는 그냥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B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될 거냐? A가 0이면은 해석을 하는 거야. 봐봐. 현재 얘는 B도 0일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B도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0을 만족한다가 되겠지. 식 자체가. a도 0, b도 0이면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100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거지. 방정식의 해. 됐어? 그런데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0 곱하기 x는 어떤 상황이 돼? 뭐 1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넣든 간에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인 거니까 같을 수가 없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얘는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부등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봐. A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물론 이쪽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둥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A가 0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A가 0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상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케이스 어떻게 한다고? A가 0일 수도 아닐 케이스하고 A가 0인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 A가 0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 돼. 양변을 A로 나눠서 이렇게. 만약에 A가 음수면은 부등이 바뀌겠지. 그치?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A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0일 수도 있으면은 그럼 저 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세 가지로 나눌 거야. B가 음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양수일 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B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봐봐. 0 곱하기 X가 B가 음수니까 음수 아무거나 넣어보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봐봐. 그럼 여기다가는 무엇을 대입해도 이쪽은 항상 0이겠지. 0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맞지? 됐어? 여기까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 따라왔어? 자, B가 0이면은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거는 항상 0이고 이쪽도 항상 0인 거니까 0보다 크다는 건 성립하지 않겠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X가 B가 양수면은 뭐가 되는 거? 뭐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너희가 지금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든지 해가 없으려면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돼? 이렇게 A가 0이 되는 상태, 불능인 상태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A가 0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됐지?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와. 아유 씨,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허리가 아파 죽겠네. 왜요? 나이를 먹으면 있잖아. 그냥 허리가 삐끗해 그냥. 그냥 삐끗해 그냥. 나도 슬퍼. 선생님 근데 쌤 피부가 좋아가지고. 피부가 좋다고? 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쌤 여자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여드름도 안 생겨 이제. 아니 여자는 왜안 생겨요? 나이가 먹으면 여드름도 안 생겨요. 근데 나는 피부과에다 돈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 진짜요? 부자신가 봐요 쌤. 아니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성형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 성형하면 돼. 저 지방 흡입도 할 거. 그냥 AI로 그냥 만들어.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AI 프로필 가지고 써. 아 오빠 나 햄버거 시켜줘. 그거 뭔지 모르세요? 몰라. AI로. 그런 거 배우지 마. 이씨. 그런 거 배우지 마. 몇 학년에? 선생님 근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아. 그럼 쌤 그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허리 아파서 병원 가도 별 조치 안 해줘. 침이라도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데? 한다. 자, 그럼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걸 열심히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현재 결국은 이런 꼴로 정리하라는 거야. 이런 꼴로 정리하자 그런 거니까. 오히려 31번 문제 너희가 풀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1번은 한번 풀어볼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한 설명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봐. 31번 문제.
31번 문제 너희가 풀만 할 거야. 수요준수 한다고 해오래요. 너희가 배울 거는 대수,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통 이 세 가지입니다. 더 할 필요 없어. 이거 다 풀었어? 네. 다 됐어? 됐어? 그건 됐어 이거? 풀었어? 자, 32번 문제 봐봐. 32번. 32번도 중학교 때 아마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A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선은 X의 개수가 0은 아니라는 거야. 자, 봐봐. A-B, 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우선 정리를 해줘. 그래서 이거 해를 딱 구했더니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그냥 이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A-B로 나누겠다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부등호방이 이쪽이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B로 나눌 때 부등호방이 바뀐다. 그냥 이 정도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A-B가 음수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눠줘. 나누면서 부등호방도 바꿔버려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되고 있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1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넘겨서 이제 정리해주면은 3a가 2b랑 같아 라는 그런 관계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찾은 건 뭐야? a 빼기 b는 음수고 3a가 2b랑 같다는 걸 찾았어.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저를 풀어래. a 더하기 2bx a 더하기 2bx가 이제 저 넘기겠지. 마이너스 7a 플러스 2b라는 걸 풀 거야. 자 근데 3a가 2b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2b 있는 그대로 대입하자. 2b다 더이다 3a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3a 대입하니까 얘가 4a가 나오지. 그 다음에 3a 대입해서 얘가 마이너스 4a가 나오지. 그럼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하려면 양변을 4a로 나눠야 돼. 되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4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나눠야 돼.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래 됐어 여기까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은 게 뭐 있어? 얘 안 썼지. a 빼기 b가 음수라는 거. 그치? 그럼 봐봐봐. 여기다가 b는 하고 정리해주면은 b는 2분의 3a잖아. 여기다가 2분의 3a를 넣어주면은 a 빼기 2분의 3a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나올 거고 걔가 음수야. 따라서 a가 양수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양변을 4a로 나눠주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해는 그냥 x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 될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너희는 이제 33번하고 34번 문제 한번 해볼래? 33번, 34번 33번, 34번 다 됐어? 네. 됐어? 그거 됐어? 네.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 다음 장 유형 5번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이 나왔는데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뭐 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던지 그 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겹치는 게 없다는 거지. 또는 해가 한 개인 상태야. 해가 한 개.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가 되는 상태는 뭐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이하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x는 2보다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봐봐. 얘가 2가 있는데 하나는 2보다 이상이고 하나는 2보다 이하가 되면은 동시에 만족한 건 딱 2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여기도 역시 4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46번.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는 거지. 한번 풀어보자. 46번.
헷갈리면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직선 해가지고. 지금 46번 하는 거 맞아요? 46번 해보세요. 46번. 선생님 다 구하신 거 아니에요? 답을 구했다고? 46번 푸니까 저렇게 나왔어? 선생님 이거 구했는데요? 저건 그냥 내가 A씨 든 거고 46번 답이 저런가 봐. 그럼 4번이 정답이야? 네. 이 둘 다 이렇게 나와요. 자, 됐으면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여기는 내가 뭐 설명할 게 따로 없어가지고 얘들아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 파트라서 그래.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6번은 56번 문제 하나만 풀고 그냥 넘어갈게요. 56번 문제 하나만. 56번 하나만 풀자. 56번도 좀 쉬워 보이는데? 저희가 에이스인 거예요. 그냥 523번 볼게요. 523번. 자, 523번 문제 보니까 현재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 위에 거 풀어주면은 2x가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양변을 x로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아래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6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되지. 마이너스 2x가 6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냥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이쪽이 5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b 나오고 a 나오겠지 여기서는. 됐습니까? 52번 문제 하나만 풀어 넘어가자. 52번 풀어봐. 52번. 52번. 구했어.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둥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고 둥어 없는 쪽이 2가 되면 되겠지 뭐 그냥 그치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겠죠. 그럼 저희 에이스 반에게 너무 쉬운 문제. 다 지금 벌써 다른 거 그놈 에이스 반응. 자 유형 7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내가 이것도 예전에 막 계속 설명했었던데 봐봐봐. 자,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2x가 7 마이너스 a가 되면서 x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 2x가 6이 될 거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은 그냥 이런 거지. 3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3은 여기쯤에 있다고 하면은 얘보다 작은 쪽 범위. 그러면은 얘와 동시에 겹치는 범위가 존재하려면은 여기는 현재 이 숫자를 칠할 건데 여기에 등호 들어있으니까 까맣게 칠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여기쯤에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이런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잖아. 이 값은 3보다는 작은 쪽에 찍혀 있으면 된다가 첫 번째야. 이 됐어? 자,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라는 애가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된다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내가 너희들한테 예전에 이런 수업을 했던 것 같아. 얘 부동식에서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될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 됐어 여기까지? 얘하고 얘가 둘 중에서 뭐가 되는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수가 그냥 이 수라고 봐. 하나의 수라고 봐. 이 수가 3에 찍힌다고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3에 찍힐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에 찍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림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봐봐. 그래도 해가 존재하는지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 아니 하나만 색칠되어 있잖아. 여기 지금 이게 비어져 있잖아. 여기 지금 비어져 있잖아. 실듯이 운대할 만하죠 이거. 비어져 있잖아. 됐어? 그러면은 얘는 안 되고 얘가 맞다는 거지. 네. 알겠지 얘들아? 이게 구분 잘해야 돼. 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7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 될 거니까 a 넘겨주면은 a가 13보다 미만이하가 되는 거고 a의 최대값은 그래서 정수 a의 최대야 12라고 답을 써야 돼. 네. 얘들아 여기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 등호 넣어야지. 그러면 a의 최대는 13이 되는 거야. 답 틀려지지. 네? 아, 네,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등호 들어갔지 않는지 구분 잘해야 된다고. 네. 자 59번 문제 한번 해보자. 59번. 이게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별이라고 봐. 이렇게 이 숫자를 알겠지? 그러면은 봐봐. 별이 3보다 작던지 별이 3보다 이하던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얘가 답인지 얘가 답인지를 구분해 줘야 된다고.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자 봐봐. 현재 여기는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가? x는 별보다 이상이다가 되는 거고 이쪽 해는 x는 3보다 미만이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여기 있고 3보다 작은 게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까지 별이 여기 있고 별보다 이상이가 여기는 까맣게 칠해야 돼. 이렇게 가.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가 맞다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별은 3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돼가 되는 거야. 그냥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별이 3이 될 수도 있어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이 별이 딱 3이 되는 순간을 딱 따지는 거야. 별이 3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노란색과 보라색은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별은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맞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해봐봐 59번 문제. 전 우리 반 에이스기 때문에 풀었어요. 제가 딱 때. 맞는지 봐봐. 맞는지 봐보라고. 저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맞는지 보라고. 제안 딱. 91점 정도는 못하는 거기는데 제이한 딱 때 내가 우리 반 에이스 내가 찾았나 이왕서 걔 목숨 걸어서 공부해서 너 에이스 자리 내가 뺏겠다. 아 내가 에이스네? 우리 학년 에이스야. 내가 뺏을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안 딱 때. 지금 짝꿍한테 지금 4만원이라고 지금 놀림 받고 있어요.
뭐라고? 수학 점수 어떻게 96점을 못 맞냐고. 네 짝꿍이 90점이 나왔어? 네. 선생님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저희 학교 내 1등? 짝꿍이. 저희 100점 먹고 어. 그 2개 틀린 게 1등이에요. 90점 넘은 애가 380명인데 2명밖에 없대요. 죽을래? 그래? 죽을래? 근데 기말도 이렇게 된대요. 그래 어렵게 된 게 할 유리하다고. 수가 있잖아 그럼 대신. 성취도 평가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렵게 되는 게 유리하다고. 어차피 등급이란 말이야. 그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근데 대학에서 성취도도 보잖아요. 등급만 보지 않나 주로? 성취도 낮아도 등급 위주로 보고. 아니요 우리 기말대도 이번 시험 나온 거예요. 우리학교 어떻게 대학에서는 몇 점인지를 보지 않아. 40점만 넣으면 되지 않나? 몇 점인지 보지 않아. 59번 했어? 우선 잠깐만 건우 한번 해봐봐. 건우 답이 나온지 안 나온지. 애초에 대학에서는 여기 파트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지만은 정확히 답을 못 구하면은 답이 틀리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실수한 게 아니고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했어. 네, 선생님이 영상도 찍어주셨잖아요. 뭐라고? 네? 뭐라고? 그냥 패드에다가 이거 추가로 강의해서 영상도 올려. 아 그래? 건우 됐어 그러면은? 건우 답 맞는지 이거 답 몇 번이야? 2번. 2번이야. 건우 2번 나왔어? 어? 자 알았어. 그럼 여기는 우선은 한번 믿고 가볼게. 자 유형 8번 가봅시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에서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돼야 되는데 5개.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 풀어. 자 위에 거 풀어주면은 이거 부등식 이쪽 넘겨도 되죠? x는 a-2야. 이거 정리 끝났고 자 이제 아래 거는 3x가 마이너스 9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거하고 이제 이거라고 할 거야. 이것도 똑같이 별로 볼 거야 별. 자 봐봐 마이너스 3보다 초과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있다 하고 초과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자 내가 이제 저 별을 찍을 건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 몇 개 들어있나? 5개의 정수가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정수는 얘는 안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0은 들어가고 1은 들어가고 2까지는 들어가고 3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저 별이라는 애를 대충 여기쯤에 찍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5개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찾았어? 별의 위치. 별이 뭐야? a-2잖아. a-2의 위치는 2하고 3 사이라는 걸만 1차적으로 찾아놨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별이 2에 찍힌다는 거야? 돼요. 됐지? 그럼 여기에 찍혀서 이렇게 되면은 정수가 5개인지 확인해봐봐. 1개, 2개, 3개, 4개 얘 들어가는 건 5개 맞지? 그럼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자 3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여기 찍힌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서 자 정수가 딱 3번 어떻게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a-2 범위 찾았으니까 a값 범위는 마이너스 2만 이항시켜서 4 이상 5 미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쌤 만약에 그 2에다가 만약 2가 아니라 막 3분의 2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3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 뭐가 3분의 2야? 만약에 그 2가 아니라 3분의 2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그 정리하고 싶으면은 아니야. 이거 a값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풀어야지 그냥. 3을 함부로 곱해주면 얘가 3a가 되잖아. 근데 3a-6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a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 그게 더 복잡한 거지. 그냥 이대로 놓고 풀어야지. 이대로 푸는 거죠? 이대로 놓고 풀어야지. 자 63번 문제 해볼까? 63번. 이번 기말고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어려울 거야.
수학 96점 나왔는데 결국에 그 주관식 3번 아이 안 붙어서 틀렸어. 뭐가 다른 거야? 아이 안 붙어서 틀린 4층이었을 때 뭐가 두개 틀리고 이렇게 틀렸더니 두개 틀린 거 빼면은 똑같아. 풀고 답 맞는지 확인해보고. 유기성 3번이냐고? 몰라. 3번 답 3번이네 얘들아. 아니라 그 위에 거랑 수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 뭐야 건우야 제일 뒤에 보면 빠른 답 있어. 빠른 답. 난 에이스니까 이걸 왜 하는 거야? 다 됐어 얘들아? 그냥 뭐 틀렸어? 나도 말았어. 지금 왜 에이스 대결 중인 거야? 그래 알았어. 재한이랑 지금부터 문제 맞추기 대회 하겠습니다. 한개 자 1대1이야. 다음 합시다. 다음 1168번 문제입니다.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68번 문제는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다음 표는 A하고 B의 봐봐 문제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인데 자 90번의 A, B를 합쳐서 200g을 섭취할 거래. 그럼 A하고 B를 합쳐서 200g 섭취하려고 할 때 열량을 196kcal 그 다음에 단백질을 18g 이상 얻기 위해 섭취하는 A 식품의 양을 구하자 그랬잖아. 이게 지금 보면은 문제상에서는 100g당이라고 했는데 나는 A를 Xg을 섭취할 거야. 근데 합쳐서 얼마라고 했어? 200g이었잖아. 여기는 X, Y가 나오면 안 돼. 부등식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B는 200-Xg을 섭취하는 거야. 200-Xg을 섭취한다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내가 단위를 Xg으로 맞췄다는 게 무슨 말이야? 1g당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이 되겠어요 이거? 근데 이 표는 어떻게 되어 있어? 100g당으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g당으로 다시 표를 바꿔줘야 돼. 단위를 맞춰서.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거? 그러면은 봐봐. 얘는 100g에 90kcal니까 1g에는 얼마가 되냐? 0.9kcal 되는 거고. 자, 얘는 0.1g이 되는 거고. 얘는 1.7kcal, 얘는 0.05g이 되겠다. 1g당.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A는 현재 Xg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열량은 얼마큼 섭취하는 거야? 0.9x 섭취하는 거야? 0.9x 섭취하는 거야. 단백질을 얼마큼 섭취하는 거야? 0.1x 섭취하는 거야. 됐지? 자, 200-x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열량은 1.7 200-x 섭취하는 거고 단백질은 0.05 200-x 섭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은 얘가 열량의 총합이고 얘가 단백질의 총합이 되잖아. 그치? 문제상에서 열량의 총합 얘가 196 이상 그 다음에 단백질의 총합 얘가 18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 식 세웠으니까. 자 69번 문제 너희 풀어볼래? 69번? 재한 지금 에이스 대결 하는 중이야. 69번. 현주는 참 항상 신나서 좋겠다. 꼭 줘요. 아니야, 꼽주는 거 아니야. 꼽주는 거 아니야. 무슨 꼽을 줘. 이게 이렇게 활기차게 밝게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거야. 야, 안 그러면은 얼마나 맨날 학원 다니고 맨날 이 지루한 일상에. 그래, 그게 되게 좋은 거야. 학원 가는 게 재밌다고 느끼는 건 정말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이 학원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재미없고 그래 봐. 얼마나 다니기 힘들겠어. 선생님 근데 이거 그 XY 쓰는 게 아니라 그 X하고 8-X 이렇게 문자 한 개로 해야 되죠? 문자 하나 부등식은 문자 하나야 얘들아. 구했어? 이 문제 좀 어렵나? 식을 좀 세워야 되나? 그냥 그 XY로 여기 소금은 안 나오지. 교육과정에서 맞아. 소금물은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설탕물도 사라졌죠. 똑같은 문제지. 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 맞았어? 다 풀었어? 네. 풀었어 다? 됐어. 답이 몇 번이야 이거? 1. 맞아버렸다. 1번이야? 알았어. 2대 2야. 자, 170번 문제는 패스할게요. 170번 문제 패스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잘 풀어봐봐. 근데 이거 73번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너희가 풀어봐봐. 네. 얘들아 72번은 참고로 72번 같은 경우는 이거 복소수 파트에서는 0이 아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들어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몇 번 설명했다.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언제라고 했어? A가 음수, B가 음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A가 0일 때도 있고 B가 0일 때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A가 0이하고 B도 0이하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루트 B분의 루트 A에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때는 이때는 분모가 음수지. 분모가 음수. 그치? 그 분모가 음수고 분모는 음수가 확실해야 돼. 분모가 0이야 이러면 안 돼. 분모는 0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분자는 양수지. 그런데 분자가 0이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구분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알겠지? 이 조건들 다 알아놔야 돼. 자, 72번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기느자에 관련된 문제다. 과부족 문제. 기느자. 자, 기느자 관련된 문제들은 뭐 매번 똑같은 문제야, 그냥. 근데 아까 뭐가 교육과정이 없다고요? 소금물. 자, 봐봐. 그냥 이 문제 풀지 말고 나는 그냥 숫자 바꿔서 내가 풀 테니까 너희가 이 문제 풀어봐봐.
수준에 반한 학생들이 소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 명당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긴 의자가 있대. 긴 의자가 있는데 긴 의자가 막 되게 여러 개 있는 거야. 막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이 긴 의자에다가 한 명당 5명씩 앉혔더니 너무 큰데 학생이 6명이 남았대. 5명씩 앉혔더니 6명이 서 있대. 남았어. 그래서 4명씩 앉혔대. 4명씩 앉혔더니 이번에는 빈 의자가 2개 생겼대. 빈 의자가 2개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뭐 의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봐봐. 첫 번째 어떻게 문제를 푼 거냐면은 그냥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두는 거야. 이만큼을 그냥 x개 있다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얘는 학생 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5명 다 앉았어. 그랬더니 아직 학생이 6명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총 학생 수는 5x 더하기 6명이 되는 거야. 5x 더하기 6명.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5x 더하기 6명이 나오는데 얘가 학생 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학생 수가 이거고 자 4명씩 앉혔더니 빈 의자가 2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빈 의자 2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봐봐. 여기 4명 앉았어. 4명 앉았고 4명 앉았어. 근데 이것과 이거는 무조건 빈 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럼 이 의자에 대해서 좀 잘 들여보자는 거야. 여기에 4명이 다 앉았다 이런 말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4명이 앉았을 수도 있지만 3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1명이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얘는 빈 의자는 아닌 거지.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애는 1명 이상 4명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는 4명이 앉은 거야. 여기는 불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 3개의 의자를 빼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3개가 되겠지. 됐어? x-3개는 정확히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야? 4명이 앉아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야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6명씩 앉았다고 바꿔야겠다. 6명씩 앉았다고 바꿔야지. 야 4명씩 앉았는데 빈 의자가 2개 생기면 말이 안 되잖아. 더 많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왜요? 야 5명씩 앉았는데 6명 남았어. 네. 그러면 더 많이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명씩 앉았더니 빈 의자가 2명 생겼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몇 명이 돼가? 6명씩 다 앉아있는 거고 여기는 1명 이상 6명 이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 수의 범위가 잡히는 거야. 범위가 잘 봐봐. 6명씩 x-3개의 의자에 앉아있어. 그리고 여기에 앉은 학생 수는 1명 이상부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6명씩 x-3개 있고 6명 이하가 된다. 뭐가? 학생 수의 범위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네. 식 이렇게 세우는 거야. 됐습니까? 약간 이거 외우면은 문제 세우는 거 엄청 쉬워. 풀이 과정을 약간 외우면 엄청 쉬워져. 한번 74번 문제 한번 너희가 풀어보고 74번 문제를 외워서 풀어줄게. 한번 해봐봐. 74번. 자 다시 잘 들어봐봐. 봐봐. 6명씩 앉았더니 빈 의자 2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 빈 의자 2개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와 얘는 무조건 빈 의자인 거야. 그치? 여기 6명 앉았고 6명 앉았고 6명 앉았지. 자 얘는 빈 의자니까 아무도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긴 의자라는 게 무슨 말이야? 6명을 다 앉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의자라고 얘가. 그치? 그러면은 이 의자는 불확실한 거야. 1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얘는 불확실하잖아. 그냥 얘는 딱 따로 처리할 거고 정확히 어디까지? 얘 전까지. 이 전까지는 6명이 확실히 다 6명 다 채워준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몰라. 그리고 얘는 빈 의자인 거야. 따라서 확실한 건 몇 개라고 해야 돼? 이 세 개를 제외한 x-3개라고 해야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너가 3점을 내가 2점을 아니 둘 다 맞았으니까 0.5점만 속도 빠른 사람 0.5점 어때? 그럼 너가 지금 2.5점이고 내가 아니 너가 지금 3.5점이고 내가 3점인 거야. 아니 나도 문제 맞았으니까. 너 지금 조금 우세. 그러니까 좀 오일 많이 좀 따르게 어려워. 선생님 저가 꼭 제안을 따라가 볼게요. 좋았어. 제가 기다려요. 따라갈 거야. 뭐야? 내가 잘한다. 자, 그래서 쟤는 학생 수는 범위가 3x 더하기 5야. 우선 학생 수는 3x 더하기 5고, 자, 한 개 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한 개만 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빼야 돼. 그래서 4 가로 열고 x-2 더하기 1 이상부터 4 가로 열고 x-2 더하기 4 이하까지 라고 식 세우면 딱 된다. 근데 이거 외워놓는 거예요? 아니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보면 문제 보면 대충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의자 한 개 남잖아. 그럼 x-2야. 의자가 두 개 남잖아. 그럼 x-3이야. 의자가 세 개 남았어. x-4야.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 만약에 그 여기는 지금 3x 더하기 5라는 확실한 그 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의자가 남는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그런 문제 없어.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맞아. 이 문제는 쉬워. 그냥 이해만 하면 쉬워 이 문제는. 야르네. 됐어? 건우 했어 이거? 자, 75번, 76번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너희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장 갑시다. 유형 11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절대값 기호. 절대값은 계속 말하지만은 이제 너희가 1학년 때부터 절대값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면 계속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기본 유형이 뭐라고? 절대값을 풀어주면 된다고. 그건 절대값 풀어주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 나오고, 그냥 그게 가장 기초야. 알겠지? 모든 절대값은 다 그거야. 모든 절대값 다 그건데, 그렇게 했더니 몇 가지는 약간 조금 쉽더라. 그래서 약간 몇 가지 외운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풀자는 거지. x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풀자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외워서. 근데 좀 봐봐봐 얘들아. 아무도 안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x 마이너스 2라는 애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x가 뭐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던지 또는 x는 a보다 크던지 이런 식으로 좀 외워서 가라는 거지.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절대값 x가 양수야, 양수. 뭐 양수 예를 들어서 2부터 5,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x가 2부터 5일 수도 있지만은 또는 x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어? 그냥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거는 이제 절대값 하나짜리 할 때 이렇게 푸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뭐야? 그냥 절대값 풀어주는 거야. 그냥 절대값 풀어주면 되는데, 자 봐봐. 77번 문제에 대해서 77번 문제는 당연히 2x-1이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건 맞아? 되는 건 맞는데 왜 그런 풀이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2x-1이 0보다 이상일 때하고 2x-1이 0보다 미만일 때하고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얘들아. 봐봐. 그러면 0보다 이상이 되면은 쟤는 어떻게 나온다고? 2x-1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0보다 미만이면 쟤는 어떻게 나와야 돼? 2x-1은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했더니 2x가 10보다 미만이 될 거고 x가 5보다 미만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이 범위는 어떻게 된 거야? 넘긴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x가 2분의 1보다 이상이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이상인데 5보다 미만이야?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된다? x는 2분의 1부터 5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고 그냥 이쪽도 이제 해를 구하는 거야. x가 2분의 1보다 미만이 되겠지. 그때 이걸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줬으니까 얘가 8 이렇게 되겠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초가 나오지.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야.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해인데 하필이면 얘가 2분의 1하고 여기 2분의 1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x는 마이너스 4초가 5 미만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절대값을 푸는 그냥 정석이야. 알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 넘어갔어. 이걸 그냥 단순히 외워서 넘어갔어. 그럼 나중에 절대값 좀 여러 개 나오고 그러면 또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라고. 알겠어? 어? 근데 이런 걸 했더니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2x-1이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냥 이게 풀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77번 문제는 78번만 풀고 넘어가자. 78번 풀어봐봐. 78번. 비 온다 얘들아. 네? 우산 없는데요? 비 온다. 아, 쌤 비 많이 와요?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썼는데. 우선 여기 앞에 뭐 있으면 훔쳐가. 우선 앞에 뭐 없나? 애들 우산이 없니? 옆에 지금 옆에 초등학생들이 있어. 초등학생 다 우선 훔쳐갔나? 선생님 쏟아졌어요. 우산 없죠? 아니 옆에 학원이 얘들아 앞에 우산이 되게 많거든? 우산 없는 사람은 우선 우산을 빌려가. 그 대신에 꼭 반드시 갖고 와. 알겠지? 그 초등학생들 우산이에요? 어. 어떻게 훔쳐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와. 갖고 와야지. 어디지라?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옆에 학원에서 두고 가는 우산들인 것 같아. 학생들이. 선생님, 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 대신에 잊어버리지 말고. 재밌기네. 알았어? 우산 되게 많아 지금. 다 풀었어 이거? 78번? 78번 뭐 이거 오래 걸려. 3부터 6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왜 답이 안 나와? 야, 봐봐봐. 4x 마이너스 5가 3부터 6까지. 그럼 우선 5 넘겨줘. 그러면 이제 4x가 8부터 11까지. 그러면 x는 2부터 4분의 11까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이거 따로 없네. 8분의 11이다 이거. 4분의 11.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수 없네 지금 현재. 됐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 없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럼 이제 5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니까 2분의 1까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0이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한 개야, 한 개. 이거 근데 이렇게 두 개 풀어도 돼요? 뭘 두 개 해? 그러니까 3 그
0보다 4x-5가 크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랑 아니, 상호가 근데 무슨 안 되진 않는데 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3번 유형. 네. 이게 3번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외워서 풀자고 했잖아. A부터 B까지든지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현재 네가 말한 대로 만약 갈 거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을 먼저 풀어줘야 돼, 얘들아. x가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이상이면은 그럼 뭐가 돼야 돼? 3 4x 마이너스 5 6. 그래 내가 아까 말한 거 잘 들어. 기본이 이거라고. 절대값 풀어주기 기본이라고. 자,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미만이라면은 어떻게 나오면 돼? 3 마이너스 4x 더하기 5 6. 이게 풀면 돼 이렇게. 됐어? 기본은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그냥 너희들 편의상 계산하기 좀 편하게 스킬도 이것 좀 알려주고 저것 좀 알려주고 막 그러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아요? 어? 첫 번째 식이 맞아요? 뭐가 잘못됐는데? 4x 마이너스 5가 음수면 절대가 풀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된다고 이거. 걔네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 얘는 바꾸면 안 되지. 절대값만 봐봐.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이 그냥 x 마이너스 x 이것만 건드려야지. 네. 이 절대값만 건드려. 3하고 6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값만 건드려야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얘들아 그러니까 기본을 공부를 잘해야 돼. 나중에 너희들 보면 절대값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205쪽까지 근데 되게 많이 했네. 205쪽까지 다음 시간에 유형 12번부터 하겠습니다. 뭐야 다 했네. 역시 에이스방. 우산 없는 사람은 빌려가. 알았지? 그 대신 꼭 가져와. 꼭 가져와. 또 초등학생들 우산 없었다고 운다 또. 네, 초등학생 우상도 왜 울어요? 선생님이 우신 거 아니에요, 초등 때? 나 울었어. 시험 때 울었어. 우산 없어. 부산에